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입니다. 2019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날입니다. 오늘도 일기가 많이 불순하네요. 광복절, 빛이 돌아온 날, 빛을 회복한 날. 그러나 아시다시피 친일 청사, 친일이라고 할 민족 반역자, 그러니까 공동체를 배신한 자들이 지금 국가유공자 임내고 현충원에 묻혀있는 독립운동가들과 같이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친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의 자손들은 떵떵거리면 오히려 이 사회의 중심 세력이 돼서 모른 척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의 자손들은 3대, 4대 해외를 떠돌고 굶어 죽고 못 배워갖고 못 배워서 직업을 못 얻고 그러다가 불황아가 돼갖고 불황자가 돼서 아니면 어느 그 빈민촌 환잣집 골목 골방에서 죽어가고 있죠. 친일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배신한 자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의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독일의 나치, 잔재청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죽은 이후에도 쫓아가서 아르헨티나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 나치 전범들을 찾아내잖아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죠. 이게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친일 청산이 되겠죠.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 날마다 나가는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오태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앵커죠.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어제 한 것도 이제 고의정 사건 관련된 거. 이제 너무 해갖고 지겹다. 다른 거 없냐? 그만큼 사건이 없나요? 막 없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왜 고의정만한 사건이 왜 없습니까? 그만한 사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토막살인부터 시작해서 잔혹한 가학적 강간살인 많습니다. 즉 범죄율은 비슷합니다. 더 잔악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특이한 고의정 사건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특이할 뿐이지 사건은 늘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건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그것 때문에 각 언론사에는 사건 사회부가 있고 사회부 관련된 뭐 이름이 뭐가 어쨌든 간에 민권 사회부든 뭐 사회부든 뭐 흔히 말하는 사회문화부든 뭐 그런 사건을 취재하는 그러니까 정치부나 뭐 경제부나 이런 문화부나 이런 것처럼 사회부도 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서 출입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에서 출입하는 주요 언론 아니 주요 언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형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로 몰리거나 아니면 다른 이영 사건 같은 이영 그러니까 한정된
사건 기자 풀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10명이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다섯 여섯 명이 몰리면 나머지 사건은 사실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은 발생을 왜 모르냐면 서울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뭐 이런 데 인천경찰청 같은 데 사건, 형사당직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거 경찰서 이런 당직하는데 보면은 다 쭉 볼 수 있어요. 그걸 뭐 이제 보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그거를 파기 시작하면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있는 거고 그거를 언론에서 그리고 언론 데스크에서 정확히 말하면 KBS나 MBC나 뭐 이런 데 데스크 뭐 흔히 말하는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데스크 올리는 데스크에서 또 지면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명이라는 것은 인터넷 화면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인터넷 신문이 더 활성화돼 갖고 인터넷 언론이 활성화돼서 여기 쫙 들어가 하이퍼리 텍스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서 그런지 그래도 어쨌든 포탈이든 어쨌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뭐 고의정 말고 사건이 없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의정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박살인도 있고 데이트 데이트 폭력, 이별 살인 그건 늘 발생하는 거고 살인 사건, 강간 사건 뭐 이거는 언론 유통 시스템에 따라서 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데스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데일리 매일매일의 사건 생방송을 하고 싶다는 게 그런 거죠. 음, 실제로 이제 사건 기자들이라든가 어, 언론의 중요도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잘 팔릴 만한 것들 그리고 또는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마사지 해줄 만한 것들 그런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죠. 근데 실제로 상당히 이게 중요하고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것은 꼭 조명돼서 해결까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건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즉, 제가 보는 사건이 이 중점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건 전문의 채널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건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학의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그 사회에 벌어지는 범죄율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150만 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죠. 작년 한 해 동안 130만, 140만 모대.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포션들,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다. 그 말씀 제가 드린 바 있고 또 성범죄도 실제 성범죄와는 다르게 사회적 구성되는 거다. 그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제가 온라인에서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경찰에서 이런 걸 냈어요. 어, 사실 이게 이제 비판받는 건데 사실 이게 뉴스원 같은 데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 범죄 안전도 평가 첫 80점 넘어 남녀 격차 감소 또 감소라고 해서 경찰청이 이제 어, 일종의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 거죠. 자기네들의 치안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외부 조사기관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상반기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80점이 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이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많은 경찰을 증원을 했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세티드 같은 것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꾸준히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남녀 범죄 안전도 격차가 정전에는 한 9점 차이로 한
4에서 7점 사이였던 것이 3.9점 차이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미투 운동의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경찰에서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여성 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게 하고 경찰도 이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많이 해갖고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해고 있어요. 이게 뉴스원의 기사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경찰 여성 체감 안전도 향상. 점 찍고 자화자찬 견강 부회 비판. 그러니까 뉴스원은 사실은 경찰을 이렇게 발라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 데서 써달라는 데서 써준 거죠. 근데 연합뉴스는 그래도 좀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어? 지 자화자찬하는데 그래도 너무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쓱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건 비슷하게 이제 치안이 굉장히 향상됐다. 그리고 남성에서 느끼는 범죄 안전도 격차도 크게 줄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뉴스원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연합뉴스에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무슨 문항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문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앙케이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히 무슨 문항을 가지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항의 이 내용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인제 여기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합뉴스에서는. 어 한 25,500 명한테 무작위 RDD 방식으로 해서 범죄 안전도 교통사고 안전도 법질서 준수 등으로 묻는 방식으로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제 이것의 남녀 차이를 단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82점, 여자는 78점 이렇게 되니까 대충 요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경찰이 잘한다. 역시, 역시.' 딱 했는데 역시 인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하고 대상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하고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사이버폭력 특별수사단도 해서 역시 잘했다. 근데 여기 쪼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질문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보면은 이 질문 내용은 뭐냐면 그냥 범죄 안전도 일반적인 범죄 안전하십니까? 안전하 느끼십니까? 예. 이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그렇다. 아이 좀 별로 아니다. 아주 아니다. 5점 척도? 무슨 척도를 어떻게 했는지 안 썼고 그냥 범죄 안전. 이런 무슨 황당한 그래서 인제 어 이 연합뉴스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까 봤더니 범죄 안전도 조사 항목은 "절도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가 질문이었고 "강도 살인과 같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든가." 이 두 항목으로 설계됐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로 절도 폭력과 강도 살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제 여성도 당하고 남성도 당할 수 있는 거지만은 지금 여성분들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절도나 강도 살인보다는 폭력 같은 것보다는 사실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강도 살인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 몇 점, 여자 몇 점. 근데 그게 몇 년 전에는 그 격차가 한 5 점이었는데 지금은 4 점이다. 그리고 그때는 또 70 점이었는데 요즘 80 점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단순 느끼는 걸로. 이게 이렇게 통계 조사를 이렇게 하면은 인제 보통 통계를 학부라든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 오면은 굉장히 혼을 내죠. 연구의 기본도 안 돼 있다고. 그쵸. 이게 참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짓이 이 꼴이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돈을 이따위로 쓰는 거죠. 세금을 그냥 아니 하려면 여성 성범죄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결과를 장담 못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안 하냐면 못 하죠. 아니에요. 아마 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제가 아는 경찰청의 수뇌부들이라든가 보통 공무원의 머리 이 수뇌부에 있는 놈들의 머릿속에는 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로 쪼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상해 결과가. "아니야. 이거 빼." 2가지. 그러니까 3가지를 했어 3가지. 원래 이건 제가 추정입니다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금 그 전국 성폭력 상담소 상임 대표 그 한국 여성애자나 사무처장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이건 무리가 있는 조사다." 그리고 "결국은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결론이다." 아니 통계청 조사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경찰은 왜 이따위를 하느냐. 이건 경찰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린다라고 한국 여성애자나 사무처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아까 그 범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범죄는 이만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 언론이든 경찰이든 어떻게 다루고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진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통계는 실제로는 나라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또한 10년 전의 범죄와 지금의 범죄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시기열적 연구, 범죄에 대한 시기열적 연구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또 경찰은 오랫동안 이런 야료짓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 어떤 경찰청장이 이런 거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범 대한민국 경찰의 범죄 해결률이 85% 입니다. 딱 했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맞추는 거 쉽죠. 해결률은 발생률 분의 거기서 인제 검거한 거잖아요. 근데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 범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성범죄 같은 경우는 6 배가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지역에 성범죄가 신고된 게 5 건이면 아니 10 건이면 실제로는 60 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넣느냐 그건 사실은 처음에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처럼 사실은 이것은 강간미수, 성범죄에 카운트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 카운트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침입. 말하자면 그냥 단순 가태 침입으로 처리하니까 성범죄율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의 모수는 떨어지는 거죠. 모수가 떨어지면 사실은 해결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해결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통계 어려운데 3 심까지 다 받은 거. 실제로는 검거를 했는데 이 1 심, 2심 넘어가서 무죄 났네? 그럼 이건 해결된 게 아니죠. 근데 경찰은 해결이 됐다고 해요. 검거 보고서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이 숫자를 갖고 마사지느냐에 따라서 실제 범죄 통계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살인, 치사, 그러니까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거 다 살인 넣을까요 말까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자살 통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살은 타살이 아닌 게 자살이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타살이 아닌 게 자살입니다. 사람의 죽으면은 4 가지가 있어요. 사고사, 자연사, 자살, 타살. 근데 타살이 사고사 같은데 아니면은 자연사 같은데 아니 보통 사고사 같은데 근데 타살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애매해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일 쉽게는 수사 안 하는 것은 자살로 카운트하면 안 하면 되죠. 그러면은 실제 강력사건 모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해결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 10년 전에 85% 맞췄어요. 근데 한 5년 이 경찰청장이 한 2번 바뀐 다음에 경찰청장이 또 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좀 새로운 연구 결과 이런 걸 해서 반영해 갖고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한번 돌려봤더니 어 해결률이 뚝 떨어지네. 한 75 뭐 몇 퍼센트. 이게 말이 돼?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막 안 돼. 그래서 variable 변수라 이런 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 80 한 3-4에 맞춰요. 실제로는 70이 넘 애초에 85도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현실 미국의 그 살인 사건 해결률이 70%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59%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0 아니 무슨 미국의 경찰이 뭐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못하는 게 못하지만 미국 경찰도 기껏해야 70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뭐 용 빼는 재수가 있어 갖고 85가 되냐. 통계 바깥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발라주는 이 경찰의 발표를 하는 발표나 그걸 또 발라주는 언론이나 그나마 연합뉴스 제가 에 제 자화자찬이죠. 제가 늘 연합뉴스를 욕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 머리도 없는 기자들 막 그거 제대로 된 그 내용도 분석 안 하고 막 통계 쓴다고 제가 한 2-3년 전부터 엄청 팟캐스트로 욕을 했어요. 네. 뭐 설마 그것 때문에 하겠습니까? 이게 세금이 아깝죠, 이렇게 하는 게. 참 돈 최소한 몇 억은 들였을 텐데 아깝습니다. 그 몇 억이면 진짜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유능한 형사 두셋을 더 채용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조선일보에 남윤국 변호사라고 그 유명한 고유정 재판의 변호인입니다. 저는 사실 음 고유정이라고 해서 당연히 어 변호인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꼭 변호를 하면 하지 왜 피해자의 이 신상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을 하느냐. 즉 본인은 변태라고 말한 건 없었지만은 어쨌든 뭐 사실 뭐 이 부부 사이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고 막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비 이런 모독하느냐 모욕하느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법 체계상의 공개 변론주의에 있어서 어 그 어쨌든 자기 부재의 원리가 있어요. 즉 아무리 잔혹한 살인자 하더라도 그가 자기가 살인을 했지만 안 했다고 말해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해서 처벌받지는 않아요. 왜? 그 거짓말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로 처벌받는 거죠. 그 거짓말을 좀 법적으로 조리 있게 해 주는 게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변호사의 가정이나 아니면 변호사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털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만 욕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화가 많이 나시죠? 저도 화가 납니다. 근데 법정에서 법에 의해서 정의롭게 심판받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 범죄자들은 변명하고 딴소리하고 그렇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러고. 왜? 자기가 여론 재판을 받았다는 막 떠들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치열하게 검사는 치밀하게 증거 준비하고 치열하게 논리 준비해서 재판에 임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떠들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에 그 소위 말하는 수사기관이나 그 기소기관, 검사는 실제로는
증거를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엉망으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건에 대한 수사인들 자료를 흘리거나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거나 아니 증거가 명확하고 자기가 자신 있게 수사를 했으면 그걸로 부딪혀서 해결을 보려고 해야죠.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별건 수사하고 언론에 흘리고 딴짓하고 저는 여럿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정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의정 사건 물론 고의정 사건의 초기 수사가 엉망이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검찰도 그 어쨌든 그렇게 한 거를 받아 안았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한다는 거예요. 좀 논리 구성이 좀 부실할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래서 항상 좀 믿지 않는 거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항상 하는 말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 말은 진짜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형사 사건의 증거는 딱 하나라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즉 불확실한 뭐 100 가지의 증거가 간접 증거 뭐 연결된 증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옷에 피가 상의와 하의에 묻었어요. 그럼 피가 튀었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는 두 건이죠. 하나, 둘.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 의미 있는 건 하나밖에 아니에요. 연결된 하나예요. 그 옷을 그 피해자의 옷이 다섯 뭐 윗옷, 아내옷 해서 다섯 개. 그럼 다섯 개잖아요, 증거가. 이렇게 해서 뭐 증거가 100 건이 넘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입니다. 즉 증거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소수의 증거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으면 그거는 끝입니다. 근데 항상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얘기 중에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뭐 수십 개가 있다. 그래서 가보면 에게 뭐야 연결된 증거 의미 없는 거 있어도 이게 뭐지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왜 또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리냐면 남인국 변호사가 하는 말은 어쨌든 본인은 고의정의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음. 물론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단 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변호사가 어떻게 떠들든 의연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입증해내는 거는 검찰의 몫이고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분기탱천하셔 갖고 변호사 욕하는 것도 여러분 청취자나 국민들의 또 권리예요. 그건 뭐 저도 욕하니까요. 아 근데 어쨌든 결론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법정에서. 그리고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질 수 있게끔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근데 이렇게까지 그 국민들이 분노하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돈 많은 놈들이 법정에서 비싼 변호사 정관을 써 갖고 빠져나간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판사라는 인간들도 액에 집행유예, 액에 아주 잔혹하게 살인을 했는데 기껏해야 뭐 십몇 년? 되게 황당하잖아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갖고 여자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는데 한 사람밖에 안 죽였다고 해서 기껏해야 20 년? 신상공개 안 해. 그럼 몇 명을 죽여야 신상공개를. 그러니까 즉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속관해야 되는 거고 또 무능력한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추적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을 찾아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찰과 검사. 그걸 못하면 속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적게 봤기 때문에 변호사의 저런 말 가지고도 분노하시는 거고 저도 분노합니다. 사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켜보고 냉정히 지켜보고 뭘 하든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말은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규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규명해내기가 조금 검찰이 좀 뭐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갔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사건이 한 두 개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노인을 유사강간해서 살해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한 40대가 있었어요. 이게 인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지난 5 월에 여성 노인 집으로 들어가서 유사강간 후 목을 잘라 살해하고 10만 원을 훔친 다음에 그 돈으로 여관에 가서 여성 성매매를 했어요. 그전에는 밥 먹다가 여성 업주를 또 밀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고 치고 가는 곳마다 하는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근데 이 인간이 왜 이랬을까요? 법원에서 평생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는 의문이다. 저는 이런 사건들 이런 이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어 이 뭐 토막 살인도 그렇고 범죄에는 암시성이 존재합니다. 즉 그 전 시기쯤에 고희정 사건처럼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 언론에 계속 그 회자되면은 이런 비슷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범죄자들이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어요. 아직 연구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저의 가설은 '이것은 분명히 사회성으로 암시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팅으로 만난 중년 여성을 죽였어요. 인천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 어미경찰서예요. 30 대가. 즉 양손을 묶고 그러니까 이건 그 며칠 안 됐어요. 한 3일 됐어요. 12일 날 부천에 있는 양손을 묶고 그 사람 나이가 58 세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 여성분이 나이가 더 있고 그래서 뭐 생활고 때문에 성매매 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그건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나이 차이가 이게 58 세고 살인한 놈이 30 대니까 이거는 광주에서 벌어졌던 비슷한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와 같은 어 얼굴을 묶고 아니 그 손을 양손을 몸 앞으로 묶고 어 그리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묶는 거는 고문, 무엇인가 과학적인 행위, 자기 손이 보이게 묶는 거예요. 이건 불안감이에요. 제가 나중에 바인딩이라든가 레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또 한번 한번 강의를 한번 드리는데 어 그 부분 때문에 과학적인 폭행 후에 살인이 나타나는 거죠. 어 펠로니, 펠로니 머더라고 되겠죠. 근데 왜 그런가? 이것도 역시 암시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앞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 않던 것을 계속 매체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제 들리는 얘기들이 머릿속에서 비구조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체라든가 이런 데 대중매체에서 이런 걸 보도하고 이런 걸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범죄 대응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글쎄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연구를 좀 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결박, 바인딩에 대한 연구 앞으로 먹을 때 어떻고 뒤로 먹을 때 어떻고
또 같이 먹을 때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